자, 경영정기보험 성공 판매를 위한 전문 정보. 자, 이번 시간에 경영정기보험 판매를 위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요, 경영정기보험 상품 판매 기준, 그리고 세법과 또 이 상품을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판매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정기보험 판매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필수 정보. 자, 첫 번째로는요, 법인 영업을 위해서 판매 전략에 대한 변천사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님을 만났는데 대표님이 과거에서부터 이미 다른 플래너로부터 이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서부터 이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경영정기보험밖에 판매 전략밖에 몰라. 그러면 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히려 대표보다 더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천사를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재무적 리스크. 그게 뭐가 있는지. 자, 리스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고객이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짝 긁어주면, 살짝 해결해주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정기보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법인세, 지금 회사에 낼 수 있는 경비 처리가 돼서 회사에서 내는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비 처리가 안 된다라고, 그래서 세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간혹가다 그런 세무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거절 처리를 할 건지 그런 방법과 내용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 영업을 위한 전문가, 또 내가 좀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요? 또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법인 영업을 위한 판매 전략사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한 후 보험 상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과거에 이제 보험사의 이제 상품의 마케팅 전략 중에 이거였죠. 대표님 퇴직금 가져갈 때 그냥 현금으로 가져가면 그때 또 연금을 또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네, 지금부터 매달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가다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이 상품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꾸시면, 상품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바로 받자마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시면, 연금으로 이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으로 받으셔도 이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슈. 자, 현금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근데 보험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퇴직소득이 왜 중요한지. 근로소득은 최고 세율이 45%잖아요. 근데 퇴직소득은 지금 실효세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만 최고 세율이 대략 실효세율이 한 20% 가까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10%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45%와 이런 20%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절대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 상품으로 가져가도 퇴직소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기장세무사들이 반대를 했었죠. 이때도. 그렇지만 지리미 회신에서도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2011년도에죠. 11년도에 퇴직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나왔죠.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해도 퇴직소득으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러면 근로소득세율보다 싸니까 절세가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퇴직금이 절세가 되니까 어때요? 퇴직금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절세금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가져갈 거냐? 정관 변경을 합시다. 정관 변경을 해서 일반 직원에 비해서 5배수, 7배수, 10배수 가져갑시다. 퇴직금 지급배수를 늘립시다. 그러면 대표님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은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2배로 세법으로 명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이혼 보장을 위해서 만기한금이 없는 보장서보험에 가입하고 성급 산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퇴직금의 어떤 전략보다는 뭐예요? 이제는 경영정기보험을 통해서 뭐예요? 비용 처리, 성급 산입을 통해서 법인세를 절세를 하고 나중에 이 돈을 찾아서 뭐예요? 가져갈 때는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하시게 되면 실제로 낼 법인의 세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직금 재원 마련도 하시고 위험 보장도 같이 하시죠. 라는 플랜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대표가 고민하는 재무적 리스크가 뭐냐? 바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명의신탁 주식이죠. 가지금은 자 뭐예요? 회사의 돈을 빌려간 거죠.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습니까? 가지금이 많으면 또 일단 세무 과세관청에서 일단 색안경 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가지금이 많아? 뭐 리베이트 많은 거 아니야? 뭔가 증빙서류가 왜 이렇게 많이 없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실은 더 무서워요.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맞습니다.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자산이 많지? 뭔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인데 그러면 혹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처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도 뭐 좋은 기업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명의신탁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차명으로 주식을 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차명 주식을 5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치가 계속 커져가지고 100억짜리가 됐어요. 50%면 얼마면 50억을 이 사람의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억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엄청난 문제,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지금 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차명자가 가만히 있지. 알면 나한테 몇 억은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명의신탁 주식을 가져오는 거, 다시 내 명의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님과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터치하면 어때요? 네, 상담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그 세무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게 되면 경영정기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죠? 네. 자, 경영정기보험 청약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 세무사가 반대할 경우에 우리가 세법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되고요. 특히 법인세법. 왜 세무사들이 법인세법을 통해서 반대하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거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송금 불산이 된다는 이유는 이 상품 자체가 뭐예요? 송금 불산,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그 논리는 뭐냐면 뭐 임원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그게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은 잘 하셔야 됩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죠. 회사죠. 돈 받아가는 수익자가 누구예요? 법인입니다. 누구 거예요? 법인 거예요. 임원을 본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를 위한 비용이지 나를 법인 대표를 위한 개인적인 어떤 사용을 위한 지출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가 왔을 때 내가 반대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뭐요? 네.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비용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국세청 지림이 회신도 이거 맹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림이 회신일 뿐이에요. 세법이 아니에요. 세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림이 회신은 단순히 참고만 할 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판례도 우리가 검토를 하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정기보험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셀렉팅 하면서 판매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법인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팀 구성 방식이라든가 또 전문가를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팀 구성 방식과 전문가 협업 방식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지인입니다. 여러분 4명만 거치면 여러분 법인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 케빈 베이컨의 법칙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전 세계 어떤 사람도 6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을 엮여 있어서 3.6명만 거치면 여러분 법인 대표와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B를 박는 방법도 있습니다. DB를 박는 방법도 있고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회사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실제로 회사에 대한 어떤 DB가 있는 그런 뭐 CD로 판매하는 데도 있고요. PDF로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출업체, 뭐 수입업체, 뭐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총남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최고 경영자 모임에 참가하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 모임에 참가하면 어때요? 네, 거기에 총무를 맡는 거죠. 총무를 맡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중에 그분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언스 클럽이니 제시 클럽이니 뭐 이런 클럽에 가담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곳에 어떻게 가야지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들에 가셔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법인 대표님을 만나셔서 계약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팀플레이 방식은 이렇게 전문가와 같이 조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수사의 윌슨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여러분 또 법인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조인업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시고요. 또 직접 내가 세무사도 알아보고 법무사도 알아보고 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리고 노무사도 알아보고 또 변리사도 알아보고 다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구성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단지 시도를 안 해봤다. 단지 도전을 안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저는 해봤고 여러분은 아직은 해보지 않았다.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이미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분들 네,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실력이 늘고 여러분의 노하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인업을 다니다가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영정기보험의 어떤 중요한 상품적인 특징을 잘 아시고 하시고요. 상품의 선택 기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관 대출이 가능한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갑자기 쓸 수도 있거든요. 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대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주시고 또 납입 기간은 정기납으로 꼭 해주셔서 세법에 맞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